뉴욕시의 일부 지역에서 제재 강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뉴저지 교사 노조가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코로나 경고에도 공항은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질병, 트라우마, 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은 5분 유지되며 가족 이민은 전면 동결됐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어퍼 맨하튼과 스태튼 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제재 강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 전체의 양성률이 2.93%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뉴욕시의 어퍼 맨하튼, 스태튼 아일랜드 및 일부 지역은 이번 주부터 어른존 또는 레드존으로 상향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하이츠와 어퍼 맨하튼 우편번호 10031, 10032, 10033의 구역은 3.3%의 양성률로 옐로우존으로 지정됐으며 스태튼 아일랜드는 지역에 따라 어른존과 레드존으로 조정됐습니다. 쿼모 뉴욕 주지사는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는 입원 건수가 지난 3주 동안 33에서 91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병원 수용 능력 문제로 인해 사우스비치에 환자를 위한 응급시설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퍼 맨하튼 및 스태튼 아일랜드의 최신 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신규 코로나 입원 환자가 1,497건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쿼모 주지사는 이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3주 후에는 6,047건의 신규 입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일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추수감사절 주말 이후인 12월 첫째 주에 뉴욕시에 추가 봉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2일 쿼모 뉴욕 주지사는 폐쇄 시점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주 정부의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30일 재연장됐습니다. 22일 머피 주지사는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지난 3월 9일 선포한 이후 9차례나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정부 조치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교사노조가 최근 필머피 주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주정부가 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고 전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현재 500여 개 타운의 학군들에서 학교 교실의 방역과 위생 대책, 관련 통계 등을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보다 교육 현장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한해 타운과 학군들이 스스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펜니세이스파크 학군에서는 1월 30일부터 학교를 닫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1월 19일부터 다시 학교 문을 열기로 교육위원회 11월 원래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1월 2일부터 원래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시의 이번 대면 수업 중단 결정은 순식간에 이뤄져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일 일부 학부모들과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지난 20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대면 수업 중단 결정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교육감은 감염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동적으로 등교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확실한 재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생, 초등학생 순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며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는 학생과 교사들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경고 지침으로 여행 금지 권고안을 내렸지만 최근 이틀간 약 200만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20일 하루 항공 여행객은 101만 9,836명, 21일 탑승객도 4,3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이틀 동안 미국 전역에서 200만 4,200여 명이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항공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고 TSA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세웠던 20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만 19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 25만 명 돌파, 7일 평균 사망자 수 12일 연속 증가 등 추수감사절 여행에 대한 우려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CDC가 지난 19일 추수감사절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당수 미국민은 이러한 여행 경보와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여행을 택한 셈입니다. 미국 SNS상에서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공항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좌석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고 복도도 사람들로 꽉 들어차 어깨까지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허브 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도 지난 20일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약 2m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예 지킬 수 없을 정도였다고 시카고 현지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주제로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3분의 1은 추수감사절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부모 10명 중 9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통 추수감사절 모임에 참석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아이들이 가족 명절 전통에 따라 친척들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76%는 고령의 조부모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 고위험군 손님과 아이들의 접촉을 제한하겠다고 했고 68%는 손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40만 명을 빠르게 돌파했고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누적 확진자 1,10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엿새 만에 100만 명이 추가 감염된 셈입니다. 또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일주일 새 15% 증가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거의 12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환자는 13일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하며 22일에는 코로나19 사태 후 최대치인 83,8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디언과 헬스뉴스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1,400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분의 1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은 물론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세인트 메리 의료센터의 외과 간호사인 짐 젠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2달 동안 자신의 경력 25년 동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바디백에 감쌌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중 많은 의료진들이 PTSD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TSD는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 tired of walking into rooms and your patient's dead. Tired of calling families and telling them that news. I feel so much sadness for my fellow nurses, and sisters, and brothers that have lost their life taking care of people. Everyone is trying hard. We all are. 내셔널 널스스 유나이티드의 공동사장인 데보라 버거는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1,0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실베니아 병원의 간호사들은 인력 및 임금 문제로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최고 책임자가 내년 5월에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몬셰프 슬라미는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는다면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인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미국에서 최대 2천만 명이, 이후에는 매달 3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또 전면 동결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오픈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 지난 9월 말 연방의회가 승인한 2020에서 2021 회계연도 정부 지출안이 오는 12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날까지 의회가 추가 연장안이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예산안에 첨부된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2월 11일부로 신청 접수가 중단됩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가 지난달에 이어서 단 하루도 진전 없이 전면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중 2A 순위인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순위가 오픈 상태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4년 9월 15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5년 7월 22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더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들이 앵커 베이비와 연쇄 이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폐지와 전문직 취업 비자 프로그램 취득 자격 강화,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지난 21일 오후 2시 퀸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엘리파른 파크에서 제1회 장학생 12명을 선발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뉴욕 효신교회 방지각 원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장학생 시상식에는 찰스 뉴욕 한인 회장과 우성규 뉴욕 부총영사의 축사, 20일 희망재단의 김용선 장학위원장과 변정독 이사장의 격려사 후 장학생들에게 차례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신청 서류 마감 후 5명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30여 명의 신청 학생들 중
가정 형편 30%과 학교 성적 30%, 봉사활동 20%, 에세이 20%를 종합 채점한 후 10명의 일반 장학생 및 음악, 체육 분야의 특기생 2명을 포함해 총 12명에게 각각 $2,500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선발된 일반 장학생으로는 미시건대의 양예림 학생과 프린스턴대의 윤재벽 학생 외 8명이며 음악 특기생으로는 밴드빌트대의 그레이스 김 학생과 체육 특기생으로는 피겨스케이팅 미국 올림픽 주니어 대표 선수 신수민 학생 등이 선발됐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의 변종덕 이사장은 이번에 신청한 한인 학생들은 가장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서도 성적도 우수하고 커뮤니티 봉사는 물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장학생 수를 2배로 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30명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 대학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길 저희 재단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20일 희망재단은 타소수민족 장학생 3명에 대한 시상식은 할렘에 있는 교회에서 추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단체 X2체인지와 맥도날드가 12월 5일 오후 5시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아시안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학생, 학부모, 커뮤니티 리더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웹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션 리즈왕과 반편견 교육 컨설턴트 리즈 클랜락 등을 초청해 아시안으로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사 등록은 X2체인지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국 로다이 사무소와 웨인 사무소가 각각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임시 폐쇄됐습니다. 로다이 사무소는 오는 12월 3일까지, 웨인 사무소는 오는 27일까지 운영이 임시 중단됩니다. 이외에도 7곳의 지역 차량국 사무소의 운영이 임시 폐쇄된 가운데 트렌튼 사무소는 23일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24일은 라웨이, 25일은 베이언 왈링턴, 28일은 레이크우드, 31일은 플레밍턴 벨라코 등이 각각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40대 한인 남성 최 씨가 20일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음주운전 및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마약을 사러 뉴욕시 워싱턴 하이츠를 갔는데 권총 강도를 당했다며 위그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차량에 부딪히고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을 위해 교육, 상담, 방송 등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에스더하 재단이 제6회 기금 마련 갈라를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에스더하 재단 홈페이지에서 페이팔과 스트라이프를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소박하더라도 직계 가족들과만 연휴를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